햇빛이 떠나지 않는다 하여 붙여진 이름 언양. 이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떠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 전국에서 찾아온 신자들이 산속으로 들어가 독특한 신앙 공동체를 꽃피운 곳. 한국교회 역사와 함께한 순교자들의 얼과 신앙 선조들의 숨결이 서려 있는 곳. 한국의 카타콤 중림굴과 곳곳의 순교자들의 기도와 희생이 묻혀가듯 사라져가는 공소들. 그리고 신앙 선조들의 뜻을 이어 이곳을 지키는 사람들. 이것도 우리가 처음 우리 손이 다 이거 전부 다 큰 병사가 있어가 그래가 불이 나와가지고 이곳으로 오셨다. 신앙의 보물들이 곳곳에 묻혀 있는 영남 신앙의 요람지 언양성지를 만나러 갑니다. 내 생의 첫 순례 여행을 시작하며 그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성모님께 전구합니다. 일단은 공소 체험을 처음 와봐가지고 어떤지 그 모습들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순교자들께서 어떻게 이 터를 읽으시고 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 여기 처음 와서 여기 너무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언양 제속 프란체스코의 회원이신 두 분은 이번 순례 여정의 안내자이자 길동무로 이전부터 함께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도시 본당하고 좀 달라요. 많이 가보셨겠지만 또 순례를 하잖아요. 마음이 어떠신지 소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집사람은 이제 영세한 지가 제가 결혼한다고 영세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 주일학교 엄마다 보니까 자매였다 보니까 애들 돌봐준다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기는 갔어도 이렇게 마음이 크게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또 많이 또 배울 것 같고.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많이 또 다녀보셨으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네, 함께 같이 이렇게 공소를 한번 한번 가보시죠. 네네, 잘 부탁드립니다. 성지순례의 첫 시작은 언양성당 안에 있는 신앙유물 전시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분은 저희 본당 순례 하시는 분 오시면 안내해주는 안내 봉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신앙유물 전시. 그리고 언양성지 안내를 맡은 박만선 프란치스코 형제님. 오랜 기간 안내를 맡으셔서일까요? 설명에 막힘이 없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이 중진굴에서 4개월간 그 피신이 있었던 그 사건까지 있었는데 그 굴 속에서 공소 성전을 삼아서 지냈었는데 거기에서는 중진굴 두 번째 공소는 기에 박혀있던 1839년부터 그다음에 병인이 박혀있는 1868년대까지 존속했던 두 번째 공소입니다. 신자들이
그 수신호를 통해서 포졸들이 잡으러 오면은 모두 다 일체의 식량만 챙기고 쑥 굽던 불을 다 꺼버리고 이 굴 속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백명 웃도는 신자가 있었는데 그때 그 불을 피워서 밥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물을 넣어서 생식을 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는 즐거움마저 포기하고 지켜낸 신앙. 그렇게 힘들게 지켜온 신앙 선조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신앙 유물 전시관은 총 696점의 교회사와 관련된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한국 교회사의 귀중한 장소입니다. 본격적인 성지순례를 떠나봅니다. 매끈한 아스팔트 길이 공소가 있는 곳에 가까워질수록 꼬불꼬불한 산길로 변합니다. 정말 산 중에 들어가십시오. 돌리는 공간은 됩니다. 엄청 안쪽에 있네요. 신앙 선조들은 왜 이렇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을까요? 옛날 우리 신앙 선조들이나 또 일반인들은 이 산을 이용해서 먼 길을 지름길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백인밖에 때에는 포졸들이 나이 많은 할머니를 산에서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는 박해 기간 중에 그 피신 중에 태어났고 또 피신 중에 늙어서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산 타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졸들이 잡으러 오면 산을 피신해 갔는데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험한 산속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그들에게 공소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강이문이라는 분이 신조 때 박해 때 귀향을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청년이 강이문을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강이문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천주교 진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묻고 답하고 해서 했는데 이야말로 정말 하나의 인생의 근본 문제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싶어서 그 교리를 배워가지고 신자가 됩니다. 신자가 되고 경주에 이제 신자가 되어서 경주에 갔는데 불교가 심한 곳이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어서 그 예시 청년들이 예시 집안 일가족이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여기서 집을 지어가지고 살았어. 그래서 예신의 꼴이라 성씨가 예신에 살았던 곳이다. 그래서 출발된 이 상선명으로 1803년경으로 나옵니다. 예시 집안의 이주로 형성된 신사촌은 언양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교우촌으로 상선필, 중선필, 하선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만큼 상선필 공소는 곳곳에 세월의 흔적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신자들이 여기 많이 안 사시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다 이농 현상으로 다 이사 나가버리고 여기 4세대에 7명 뭐 몇 명만 여기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사도 없고 신자들의 모임마저도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상선필 공소. 옛날에는 보면 뭐 위에 스레트 비가 쐬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94년도에 여기 왔는데 오니까 신자가 딱 한 집에서 한 집. 산업화되면서 다 나가버리고 그 언양 지역에도 23개의 공소가 있었는데 모두 다 폐쇄되고 지금 몇 개밖에 남지 않게 되었죠. 한때는 100여 명의 신자들이 번창했던 이곳이 도시와의 물결 속에 더 이상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번 순례의 두 번째 여정지 하선필 공소로 가는 길. 그 길목에서 반가운 자연의 인사를 듣습니다. 신부님! 어머 봐보세요. 여기 앵두 있어요. 앵두. 잘 따라. 이거 진짜 우와. 유기농 아닌가 유기농? 유기농이에요. 이 약 안 치지?
농촌 지역 공소의 안타까운 현실에 조금은 우울했던 저에게 자연이 주는 위로의 선물이었습니다. 여기가 제대이고 여기는 1852년에 설립되었는데요. 예, 그래서 오래된 공소입니다. 그리고 쌍선필 공소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이 길 아래로 골짜기로 지나가면은 여기에 마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로 지나가니까 박해시대 때 천주교 신자들이 용이하게 숨어서 살 수 있는 곳이었죠. 이곳은 상선필 공소와 마찬가지로 최양업 신부님의 전교 시절에 형성된 교우촌이라고 합니다. 상선필과 간월 지역의 신자들이 결혼을 통해 따로 떨어져 나와 만든 공동체로 상선필 공소보다 규모가 더 컸다고 합니다. 순례객들이 온다는 소식에 공소 회장님이 일손을 제쳐두고 오셨네요. 우리 공소는 여기 생긴 지가 한 150년, 150년 이제 됐고 여기 제가 오기는 한 3대째 내려가 있는데 제가 3대째 살고 있는데 우리 우대 어른들께서 참 이 성당을 공소를 짓는다고 욕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어렵게 지켜낸 공소도 이제는 신앙 선조들의 몇몇 후손들이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괜찮지만 우리 후대는 앞으로 이 공소를 유지를 어떻게 하고 지금 걱정이 대차인데 지금 대차이라. 아들이 들어오겠는지 누가 들어오겠는지. 그렇게 골짜골짜게 공소는 자꾸 폐쇄되고 그다음에 뭐 개신교 뭐 교회는 골짜골짜게 들어오고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공소 신자들의 모임은 사라지고 지금은 여름상간학교와 피정의 공간으로 주로 이용되는 하선필 공소. 녹이 썰어서 그렇지. 종소리에 일손을 놓고 공소를 찾았던 옛 신자들처럼 오늘의 종소리도 이곳을 찾는 순례 행렬들의 발길로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보이세요? 맞아, 보이세요. 정치는 신자들이 뭔 일인가 싶어서 다 쫓아오시니까. 다른 친애의 신자들 모여와요, 진짜. 앞서 보았던 공소들의 현실에 우울했던 마음이 아담하면서도 예쁜 순정 공소를 보니 조금은 위로가 되네요. 게다가 개들의 열렬한 환영 인사까지 받았네요. 여기는 이제 순정 한 마을만 자체 내에서만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이 분산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상선필, 하선필은 약간 침체의 어떤 모습이 보이고 여기는 그래도 아직까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공소로 보시면 됩니다. 느낌 자체가 벌써 좀 약간 활력이 넘치는 느낌이랄까? 강아지들도 많이 있고. 1886년 조불수 통상조약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은 후 신자촌을 이룬 순정공소는 많은 성직자들의 휴양지 혹은 요양지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공소를 이용해서 요양 오는 수녀님이나 신부님이나 동정녀나 많이 계속 오게 되었습니다. 뭐 그래서 출발이 선교사들 요양 공소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지 지금까지도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땅 기가 좋은가 봐요. 그 수녀님도 암 걸려가지고 뭐 혹 이래 달리고 이마에 이렇게 달리시는 여기서 완치하고 나가셨죠. 여기만 오면 여기서 병이 다 치유가 4년, 돼서? 5년 이렇게 계시면서 지금도 요양차 와 계신 신부님으로 인해 순정공소는 매일매일 아름답게 가꿔지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신부님이 계셔서 그런지 뭔가 분위기도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활동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도 여기. 아무래도 신부님이 계시니까. 순정 마을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이미경 모니카 자매님은 이곳 공소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뭐 신자들이 다 하나같이 내 집처럼 생각하시고 이렇게 관리를 좀 많이 해주세요. 옛날부터 그때 위에 여기 신자들이 거의 다 여기 순종공소 신자들은 어느 순간에 신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때 어른들부터 다 이렇게 신앙을 몇 대째 이렇게 지켜오던 분들이 주위에 다 계시니까 이제 뭐 공소라 성당이라 이러면 이제 내 집처럼 이제 이렇게 막 걷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근데 봉수에 뭐 한다 이러면 막 우리 집에 뭐 가져갈까 이렇게 나서지 나 못해 이게 아니고 오늘날 또 우리 한국 교회는 평신도가 팔팔 살아 움직이는 나라라 할까 그런 모습인데 이 공소는 바로 평신도들이 살아있는 그런 공소. 근데 앞에 마당도 너무 예쁘게 돼 있어서 정말 자주 오고 싶을 것 같아요. 그냥 있어도 좋은 것 같아요. 무거웠던 발걸음이 순정공소를 만나고 돌아설 때에는 한결 가볍고 경쾌해졌습니다. 도시에서 나고 자라 공소가 무엇인지 모른 채 설레이는 마음으로만 시작한 순례 여행. 박해를 피해 산속으로 제대로 된 음식마저 포기하며 지켜낸 신앙의 힘. 그리고 신앙 선조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공소들. 어렵게 지켜낸 공소가 도시와 물결 속에 사라질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들떴던 마음은 안타까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희망을 가져봅니다. 교회의 시작이자 신앙 선조들의 어리서려 있는 공소.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마운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 더 많은 이들이 지금의 순례 여정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뭐 어느 날 보면 차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공소에서 사람들 막 놀다가 가시고 네, 그냥 여기는 공소는 이제 아마 언제 누가 가겠다라고 큰 단체가 아니면 그냥 가족끼리 와가지고 도시락 사가 와서 여기 놀다가 가시고 기도하고 가시고 지금도 여기는 굉장히 애용을 많이 하는 장소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물 공소자 마룻바닥이 완전 반질반질. 예, 통계하러 나갔답니다. 그 어른이 대단하죠.